여러분이 주식 초보로서 막상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주식을 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면 제일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하는 막막함일 것입니다. 지인에게 물어도 보고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막상 실제 투자를 해보면 손해를 보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같은 열정과 노력을 들여도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하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 14년 정도의 경험에 비추어 본 결론은 사실 주식은 개개인 간의 그런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젠가는 꾸준한 수익을 내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쉬운 길은 아니다 보니 도중에 포기하거나 무리한 베팅으로 큰 손해를 보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적은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초보가 고수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들여야 할 그런 시간들을 대폭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지름길 비법, 즉 올바른 주식 공부 방향과 그 방법, 대표적인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앞쪽 2가지는 주식에 대한 생각과 관점에 대한 것이고요. 중간에 3가지는 매매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2가지는 노력과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주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원리라는 건 결국 수급, 돈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보다 예를 들면 주가가 싸져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싸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같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가지든 어떤 경우든 사실 주식시장에는 개인들이 올린다기보다는 어떤 세력들, 즉 돈의 흐름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드시 돈의 흐름이 집중될 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세력들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려면 결국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돈의 흐름이 집중된 곳을 공략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의 흐름이 집중시키고 이 매집한 세력이 올려서 그리고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는 차로 이런 조정을 줄 때 사실 개인들은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더 높게 차익 실현하고 팔기 위해서 올릴 때 개인들은 같이 이 추세를 먹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돈이 많은 세력이 결국 빠져나간다면 그런 세력이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미리 매도를 하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꽤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한창 관심을 받을 때, 주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서 거의 2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결국은 세력들이 수시로 차익 실현했지만 고점 징후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고점을 찍고 흐르기 시작했죠. 개인 투자라면 이런 돈의 흐름을 보고 처음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계속 흐름을 타고 먹다가 결국은 고점 징후가 나오기 전에 미리 탈출하거나 아니면 추세를 확인해서 거의 추세가 꺾인다면은 미련 없이 나오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는 돈의 흐름에 집중하고 그런 세력들의 심리를, 세력들도 이제 매집을 통해서 더 높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에 편성해서 같이 흐름에 편성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원리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돈이 몰리는 곳에 개인들도 몰리게 되고, 주가가 오르면 결국은 더 높은 수익을 내려는 심리는 개인이나 세력이나 같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 개인으로서는 그 흐름을 타고 수익을 먹고 먼저 나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목을 진입할 때 매매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매매 포지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진입할 때 뭐 장기로 가져갈 거냐 단기로 가져갈 것이냐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얘 포지션을 이 종목을 단타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스윙으로 들고 갈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 애초에 진입 시점이 되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시세를 주고 거의 고점을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접근할 때 여기까지 상승률이 거의 230% 이상 나왔는데, 매매를 접근할 때 애초에 여기서 만약에 타점을 잡고 이런 돈의 흐름을 보고 들어갔다면 여러가지 타점이 있을 수 있죠. 눌림목일 때 살 수도 있고, 1차 시세, 2차 시세를 주고 눌림목일 때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타점 정도면 중장기로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닥 대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상은 안 올랐고 한 50% 정도, 60%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봤다, 한창 지금 시세를 주고 두 번째 시세에서 뭐 이런 곳에서 봤다고 칩시다. 이런 곳에서 보거나 뭐 이런 곳에서 봤다. 그럴 경우 자리가 이미 낮은 자리가 아니고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을 염두에 둔 단타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단타로 접근해야지. 만약에 이런 곳에서 사실 뭐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겠죠. 더 꼬시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런 곳에서 그런 뉴스에 혹해서 지금 맥스가 한 37만원 근처까지 찍었는데 8만원. 네. 뭐 40만원 넘긴다, 50만원 간다 이런 얘기에 혹해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뭐 더 갈 거라고 뭐 중기 장투로 가져가겠다고 종목이 흘러내리는데도 안 판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이럴 때 만약에 홀딩해서 들고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고생을. 계속 추세가 하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일단 제약주의 한때 대표적인 대장주였고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곳에서 매매할 때도 장투를 들고 가면 안 되겠죠. 이미 하방 추세에서는 사실 내가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는 뭐 장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인 반등만 먹을 이런 단타로스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시 중기 투자 이상으로 접근을 가능하려면 추세가 하방에서 횡보 추세를 거쳐서 다시 상승 초입이 될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좀 긴 포지션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짧은 단타를 해야 될 구간이냐, 추세를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면, 자, 대형주 중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에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어 가지고 빠지고 오히려 지금은 횡보하다가 약간 상승 추세에 들어섰는데, 상승 초입이 될 수도 있는 추세에 들어섰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불과 근래 몇 년만 봐도, 자, 포지션이 거의 22,500원에서 한 22,000원 사이 정도 되면 바닥이었고,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도 한 35,000원 정도 끈에서 거의 고점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건이죠. 내가 매매를 만약에 이때 했다고 하면 이런 박스끈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 데서 샀으면 당연히 기대치를 가지고 상승할 때까지 홀딩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거의 3만원권 이상이었다고 하면 과거의 추세를 염두에 봐도 이 이상으로 가기는 일단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짧게 단타로 먹거나 아니면 진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진입해서 들고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박스권 매매 하단에서 만약에 이때도 계속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었고요. 이때 매매의 전제는 뭐 여기 좀 깨지면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큰 추세의 주봉상의 이런 박스권도 잘 보시고,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상단으로 갈수록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에 가담을 하는 방식도 하나의 그 매매 포지션을 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종목 진입 시에 매매 포지션을 잘 생각하고 매매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만의 확률 높은 필살기를 만들어라 인데요. 주식 공부를 하고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배우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나랑 잘 맞는 수익이 나는 그런 기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런 기법이 이제 적용하려면 어떤 기법이든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잘 맞지도 않는 기법들을 그냥 주식을 쉬기 싫어서 막 하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잘 맞는 기법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법이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 그런 기법을 할 때는 조금 약간 뭐 비중을 좀 둬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기법들은 사실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더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해도 내가 자신 있는 그런 기법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기법이든 마찬가지고요. 장투든 단타든 뭐 막말로 이런 아까 얘기 드렸던 박스권, 컨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단타에서 수급의 흐름을 보고 외인 기간의 흐름을 보고 매집한 흐름을 보고 돌파시에 따라 들어가서 눌림목을 잡는 이런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이런 단타 기법도 해당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한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사이맥스란 종목인데 요즘 잘 가고 있죠. 네. 아니면 이런 종목의 이격도 그리고 회기성을 이용한 엔벨롭이라는 보조지표를 이용한 기법을,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이격이 최대치가 될 때 매수를 하고 되돌림이 나올 때 적당한 분할 매도를 해서 챙기는 기법인데요. 중간값도 해당이 되고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기법은 여러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기법을 논할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어떤 기법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기법이 반드시 찾아내고 하다 보면 나옵니다. 네. 찾고, 그리고 자기만의 확률 높은 그런 필살기로 만들어서 다른 이제 매매들을 받쳐줘야 되고, 매매가 꼬일 때는 다른 자신 없는 잘 맞지 않는 기법들을 하지 않고 이런 자신 있는 기법들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성률이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꼬이는 경험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뭐 베팅을 갑자기 올려서 이번은 꼭 승부를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원복 매매를 분할로 했는데 그게 미스가 났을 때 내가 대응을 택하기보다는 계속 뭐 추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미스가 나는 패배로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계좌가 확 깨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확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덜쑥날쑥한 수익보다 차라리 덜쑥날쑥하지 않지만 적게라도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계좌의 모양이 훨씬 이상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크게 맞아버리면 마인드도 흔들리고 계좌도 꼬이고 매매도 꼬이고 계좌도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꾸준한 성률을 검증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꾸준한 성률이 검증될 때까지는 소액으로 매매를 하고, 정말 6개월 이상 꾸준한 성률이 나온다면
후에 베팅을 천천히 올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실력이 완성되기 전에 크게 잃지를 않고 실력이 완성되었을 때 충분한 자금을 갖고 더 쉽게 더 크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턱대고 큰 돈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나중에 소액 매매를 하려고 해도 그게 마인드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닌 약간 이러면 조금 아깝지만 뭐 한 10번 정도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계좌를 잘 세팅해서 꾸준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째는 보통은 종목을 살 때 먼저 어떤 뭐 정보나 이런 걸 듣고 그냥 무턱대고 사고 갈 거다 하고 생각하고 산 다음에 물리면 종목을 열심히 연구하고 좋게 보고 호재를 찾으려고 하고 분석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초보분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종목을 사기 전에는 매수 전에 미리 종목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그 종목마다 특성, 그런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분석한 후에 나의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내동매매가 되지 않고 감정을 실리지 않는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해서 꾸준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특유의 리듬 같은 게 있고 특유의 이제 파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어떤 종목에 따라서 뭐 무겁고 적고에 따라서 또한 주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작했을 때 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뽑아주는 종목도 있고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이쁘거든요. 그리고 종목 자체가 자 저점을 확인했을 때 일단 정직하게 가는 흐름이 많이 보이고요. 이때까지는 하방 추세니까 건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죠. 그리고 이 종목 자체의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뭐 재물을 먼저 보고 그래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구나. 뭐 PBR이나 PER도 참고를 하고 뉴스를 봐서 뭐 정자나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내가 투자를 해도 무난한 종목이겠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가 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요. 삼성전기의 패널 레벨 패키지 사업이 뭐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때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이맥스는 그런 PLP가 아까 말한 패널 레벨 패키지인데 그용 다른 뭐 물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걸 미리 알고 매매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오를 때 예를 들면 종목의 리듬에 따라서 뭐 어느 특정 중심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오를 때 얼마의 폭으로 오르고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종목들을 잘 분석해 보면 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최근 올라갔던 게 뭐 있죠? 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얘는 최근 종목이라서 없는데 얘도 올라갈 땐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횡보를 꽤 오랫동안 했고 올리고 또 횡보를 해주겠죠.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HB 같은 경우는, HB테크 같은 경우는 얘는 외인이나 기관 수급에 상당히 정직한 종목입니다.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앞에 보면 또 잘 간 적도 있고,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면 잘 가는 종목이고요. 이런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이런 특징들을 잘 분석해서 제가 잘 관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눌리면 얘는 반등을 주더라. 그런, 또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 잘 가더라. 누가 이 종목의 주포이더라. 자주 어떤 증권사에서 주로 이 종목에 대한 주포는 주로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더라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매수 전에 종목 관찰을 충분히 하고 그 특성을 분석 후에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뉴스로 시황, 지수 예측, 당일 주도 섹터를 예상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종목 자체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의 어떤 종목이더라도 모양을 보세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흐를 때는, 빠질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종목도 똑같은 흐름으로 하락 흐름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들도 영향을 받죠.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영향을 받겠죠. 이때는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아니니까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앞쪽을 볼까요? 앞쪽에 10월 11월 달에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죠. 이때는 모든 종목이 아마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얘는 영향을 좀 덜게 받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구간이죠. 10월 11일 이 구간.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많이 흘렀고요. 이렇게 크게 빠질 때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지수가 하락이냐 상승이냐에 따라서 종목 역시 그 큰 추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지금 이 지수가 고점이다, 어느 정도 올랐다, 고점이다,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걸 시황을 보고 예측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만약 고점이라면, 고점 징후가 보인다면 내 주식 종목들을 좀 팔고 현금화를 시키고, 또 저점을 기다리는 동안에 좀 보수적인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점이 바닥이다 싶으면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서 매집을 해서, 또 장이 이제 다시 좋아졌을 때 들고 가다가 또 팔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도 좋고, 그러려면 이제 주식 관련된 뉴스를 항상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미국 다우나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아니면 유가, 환율, 아니면 뭐 반도체, 뭐 그런 국제 지수에 따라서도 국내 업종 종목들도 각각 개별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대북 관련 뉴스, 뭐 북미 정상회담, 아니면 중국과 미국과 관련 문제들, 아니면 유럽과 관련 문제들, 그런 문제도 지금 장세 자체가 그런 글로벌 장세 자체가 불안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종목들도 당연히 힘이 없고 시장 자체의 도는 자금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예측을 해서 내가 주식을 좀 강하게 포지션을 잡고 매매해야 될 시점과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를 해서 기다릴 시점들을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한 방을 맞지도 않고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뉴스를 챙겨보고 시황이나 그런 내일은 어떻게 지수가 흐를 건지 그런 거를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당일 이제 그런 뉴스에 따라서 당일 주도주, 즉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 건지를 예상을 해보고 내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다음날 예상처럼 가는지 실제로 비교해보고 예상처럼 간다면 매매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면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꼭 명심하시고 뉴스를 보면서 한번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생각을 안 하면 습관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에 이제 고수가 되거나 빨리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레벨로 들어선 분들을 보면 정말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매매 일지를 정말 꾸준히 쓰고 그리고 그 매매 뽑기를 매일매일 열심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매 일지를 쓰지 않으면 사실 매매할 때는 내가 손해보거든 뭐 수익을 보든 뭐 수익 볼 때는 기분이 좋고 손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서 손해 봤을 때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매매 일지를 쓰면 뭐 장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언제 진입했고 언제 왜 진입했고 뭐 언제 팔았고 왜 팔았고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이런 거를 써두면 시장 정세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하면 그 종목 자체에 대한 분석도 되지만 어쨌든 그 종목을 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아니 미스가 나서 손해를 봤을 때 다음에 만약에 찾아보더라도 또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도 있고 그 당일도 실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매매 스킬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손해가 적게 나고 손해를 짧게 가져가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초보 시절부터 중수 정도 단계까지는 매매 일지를 정말 매매할 때마다 매일매일 썼고 그렇게 복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사실 가끔 이제 생각날 때 쓰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는 됐기 때문에 매매일지를 매일 쓰지 않아도 사실 크게 매매가 흔들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매일지를 꾸준히 쓰고 그 매매 복기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식 고수가 되는 지름길 비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주식을 잘 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림 고수, 영화에 나오는 무림 고수처럼 비겁을 발견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엄청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내가 관점으로 계속 노력하느냐 그리고 공부를 하느냐와 아무 생각이 없이 여기저기 그냥 부딪히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주식의 완성이라는 큰 길에서 그런 완성되는 기간의 차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언급해드린 7가지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두 잘 실천하셔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익하셨다면 대연랑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